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웨폰테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성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는 상품, 바로 슈퍼노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대표적인 슈퍼노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차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아반떼 HD입니다. 지금은 이 차의 위상이 정말 많이 약해졌죠. 굴러다니는 차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 아반떼 HD는 어딜 가나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소위 국민차라고 불리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차라고 불리는 것과는 다르게 그 성능과 내구성 또한 뛰어났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아반떼 HD의 차주인데요. 30만 가까이 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잔고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는 깔구석이 별로 없는 말 그대로 슈퍼노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투기 중에서도 아반떼 HD와 같은 슈퍼노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F-16입니다. F-15에 비해서 덩치도 작고 쌍발 엔진도 아니고 단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작디 작은 전투기, 그 F-16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방 세계 전투기 중에서는 F-4 팬텀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야말로 스테디셀러 전투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몸체는 날렵함과 준수한 기동력의 원천이 되었죠. 대형 전투기에서 도그 파이팅의 최강자가 F-15라고 한다면 소형 전투기에서의 도그 파이팅 챔피언은 아마도 F-16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도그 파이팅 상황을 상정하고 가정해 보았을 때 시뮬레이션 훈련상이긴 했지만 이 도그 파이팅 상황에서 F-16이 F-35를 심심찮게 격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접 전투 상황에서는 그 어느 전투기보다 안정적이고 날렵한 장점을 10분 활용하는 전투기, 바로 F-16입니다. 자, 그렇다면 F-16 어떤 전투기일까요? 잠시 살펴보자면 F-16은 전설했듯이 서방 전투기 중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미그 21과 F-4 팬텀 다음으로 많이 팔려나간 그야말로 스테디셀러 Z 전투기이죠. 1974년 1월 20일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미 공군에 1978년 8월 17일에 인도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산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전투기계의 슈퍼노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미 4,588대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군이 있는 나라 중 26개국에서 F-16을 애용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F-16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성비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F-4 팬텀과 F-106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로 미 공군에서 650대 정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값은 굉장히 싼데 성능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예상했던 성능을 윗도는 정말로 가성비 넘치는 성능 때문에 미국에서만 1338대가 추가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거나 혹은 동맹국의 경우에는 F-15를 운영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F-16을 주력으로 구매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KF-16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F-16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전술했듯이 도그파이트 상황에 충실하도록 가볍고 날렵한 동체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다양한 파생형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간 격투전 기종이었어요. 말 그대로 개싸움 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중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과 정밀 지상폭격 능력이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도그파이팅 전문이었던 F-16은 점차 멀티롤 전폭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제식명 F-16V로 불리는 최신 개량형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개량형은 최신 생산형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F-16 기체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범용성까지 두루 갖춘 것이죠. 이미 기생산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4,588대의 F-16 기체에 V형 업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F-16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전투기계의 슈퍼노멀의 입지를 유지하게 될 예정이죠. 최신 개량형인 F-16V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APG-80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이 레이더는 고속으로 기동하는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고요. 기체의 최대 위협이 되는 6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동시에 추적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술 네트워크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신형 임무 컴퓨터를 탑재합니다. 당연히 링크 16을 지원하겠죠. 게다가 현대전장의 특성상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향상된 제밍 포드의 장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조종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조종사 편의에 맞춘 개량을 통해서 조종의 용이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F-16V형의 경우에는 기존 F-16 기체보다 기체 수명이 50% 이상 향상이 되었고요. 또한 기고를 보강함을 통해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고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의 펀치력 강화에도 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러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록히드 마틴 측은 향후 2060년까지도 운영이 가능한 전투기로 탈바꿈했다라고 아직까지도 대대적으로 광고 중입니다. 최신 개량형 F-16V는요.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의 탑재가 가능하고요. 또한 AGM-88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의 탑재 또한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의 경우 레이더 장치를 사용하는 적의 방공 시스템을 탐지해서 선별하여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정밀 유도폭탄인 JDAM의 운용이 가능해요. F-16V 기종에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더 용이하게 식별하고 자율 추적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JDAM의 탑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는 대치 상황에서 정확한 무장 유도를 위한 GPS 좌표를 생성해주는 도구입니다. 1970년대의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가 최신 사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지속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기체가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플랫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투기 플랫폼은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그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F-16 전투기도 1970년대 개발로 초도 개발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운용하고 있는 정말로 준수한 전투기 플랫폼이죠. 이와 같이 준수하게 잘 만들어진 전투기 플랫폼의 존재는 지속적인 무기기술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과도 같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투기 플랫폼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도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지난 2013년 FA-50을 록히드 마틴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였죠. 그리고 이에 걸맞는 전투기 무장 기술 또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FA-50의 개발을 통해서 쌓아 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F-16 시리즈와 관련해서 부디 KF-X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나라도 F-16 기체와 같은 준수한 전투기 플랫폼이 어서속히 보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F-16, 즉 KF-16의 도입 배경과 개량 일정, 그리고 또한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